네, 안녕하세요. 네. 자, 우리 등기법 이제 오늘은 이제 마지막, 공시법 이제 거의 입문강에서는 이제 마지막 내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종국 등기 절차를 배웠고요. 자, 오늘부터는 398페이지 보시면 이제 가등기를 봅니다. 가등기. 우리는 등기법에서 여러 가지 종류의 이제 등기가 있는데, 등기 여러 가지 종류로 분류하죠. 그 분류된 여러 가지 종류별 등기 절차를 다루는 게 바로 등기법이에요. 그럼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요. 이제 우리 가등기 398페이지부터 할 텐데, 먼저 352페이지를 보죠. 우리 등기법 시작하는 부분이에요. 352페이지는. 352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등기의 분류했죠. 등기의 개념이 나오고 그 다음에 등기의 분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기의 분류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했죠. 352페이지. 그래서 그 하나하나 절차를 보는 거였어요. 그래서 등기 사항에 의한 분류해가지고 밑에 표시에 관한 등기, 즉 표제 부여하는 사실의 등기하고 갑구 을구하는 권리의 등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효력에 따른 분류해가지고 밑에 분류만 보시면은 등기의 효력, 그러니까 등기 효력은 뭐 법률행위에 의한 권리변동적 효력, 추정적 효력, 여러 가지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는데 그런 효력을 종국적으로 발생시키는 종국 등기가 있었고요. 그럼 그 종국 등기에 그 오른쪽 보면 종국 등기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기입 등기가 있죠. 기입 등기. 기입 등기라는 것은 이제 소유권 보존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저당권 설정 등기, 이렇게 보존 등기, 설정 등기, 이전 등기, 새로운 사항이 등기에 기입되는 등기를 우리는 기입 등기라고 보고요. 그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했을 때 하는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던 변경, 경정, 말소, 말소의 뭐 멸실 등기, 여기까지가 종국 등기예요. 종국 등기. 종국적으로 효력을 발생시키는 이 종국 등기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른쪽에 사획에서 내용에 의한 분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나와 있죠. 내용에 의한 분류 나와 있는 요게요. 종국 등기의 내용이라고 했어요. 종국 등기를 기입, 경정, 변경, 말소, 말소여부, 멸실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다뤘던 내용은 바로 이 종국 등기 절차를 다룬 거예요. 종국 등기 절차. 그러면 그 밑에 이제 분류해서 예비 등기에서 예비 등기는 가등기 하나만 있다고 했어요. 동그라미 변에 가처분 등기는 예비 등기는 아니고 처분 제한 등기로 해서 별개의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등기가 있다. 그래서 크게 등기는 종국 등기와 가등기가 있고 종국 등기는 다시 기입 등기와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할 때 하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가 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은 뭐입니까? 종국 등기 절차를 다 다룬 거죠. 그래서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에 관한 등기에서 다 기입 등기를 다뤘죠. 소유권 보존, 소유권 이전, 저당권 설정 등등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기입 등기가 실체관계 불일치할 때 하는 변경, 경정, 말소, 말소여부, 멸실 등기를 했고요. 그리고 그 등기의 분류에서 위에 형식에 의한 분류, 그러니까 353페이지 형식에 의한 분류는 이제 주등기냐 부기등기냐 이것은 그때 이제 보는 거죠. 이걸 과연 주등기로 했냐 부기등기로 해야 되냐. 소유권의 이전 등기는 주등기, 소유권 유예 권리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 또 말소회복 등기도 전부 말소회복 등기는 주등기, 일부 말소회복 등기는 부기등기. 자, 이것은 그 형식이기 때문에 개별적인 등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주등기로 하냐 부기등기냐 한 것이죠. 계속했던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종국 등기 절차가 모두 끝났으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가등기 절차를 합니다. 가등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등기에 분류해서 그 순서대로 우리는 지금 절차를 해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398페이지로 다시 와서요. 이제 가등기 절차를 봅니다. 이 가등기는요, 우리가 그 등기의 효력 시간에 잠깐 가등기의 의미에 대해서 맛을 봤죠.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매도인인데, 갑이 이제 을에게 X 물건 15권으로 4월 1일 매매를 하고 4월 3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했다. 현재 등기는 매도인 갑이 소유자로 최초의 소유자가 갑이라고 해보죠. 그러면 갑 앞으로 최초로 이제 보존 등기가 되겠죠. 소유권 보존 등기. 그러면 이제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4월 1일 매매를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로 했다. 4월 31일 날. 그러면 4월 1일 날 매수인은 어떻습니까? X 물건에 대해서 소유권을 넘겨달라고 하는 이제 채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채권. 매매했다고 해서 우리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고요. 소유권을 이전하려는 채권만 발생하는 거죠. 채권만. 그 다음에 그 채권은 지금 당장 행사를 못하죠. 이행기가 4월 30일로 돼 있으니까 4월 30일이 되어야 비로소 이 채권에 의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청구권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이때 청구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 채권적 청구권은, 이전 등기 청구권은 채권으로부터 발생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거죠. 채권적. 그러니까 채권자가 행사하면 다 채권적 청구권.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자 청구권. 이것도 구별하기 힘들면요. 물권자가 행사하는 것이 물권자 청구권이고 물권자 청구권이 아닌 것들은 다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직 물권자 아니잖아요. 물권자 아닌 사람이 행사하기 때문에 다 채권적 청구권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쉽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냐 물권적 청구권이냐 이것은요. 민법에서 주로 하지만은 물권자냐 아니냐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우리가 시효가 완성됐다고 해보죠, 우리는. 여러분 취득시효 배우셨죠? 소유권에서 시효가 완성돼가지고요.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취득시효는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시효가 완성된 사람은 아직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죠. 등기의 소유권을 취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해달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럼 이 사람은 물권자가 행사하는 거예요? 물권자 아닌 사람이 행사하는 거예요? 아직 물권을 취득하지 못한 사람이 지금 등기해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그러니까 등기 청구권 행사하는 사람이 물권자면은 다 물권적 청구권이고 물권자가 아니면은 다 채권적 청구권이죠.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자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채권적 청구권이죠.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갑이 이제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해주면은 갑에게서 이해가지고 이에서 을 앞으로 이전을 해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 병이라는 사람한테 4월 20일 날 넘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중양도를 하는 거죠. 이중양도를 통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4월 20일 날 병에게 소유권을 뭐 넘겨줘 버렸다. 이중양도가 이루어지는 거죠. 갑이 을과 매매계약을 하면서 다시 병과 또 매매계약을 통해 가지고 병에게 소유권을 넘겨줘 버렸습니다. 그럼 현재 4월 30일 날 병이 소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4월 30일 날 을은 갑한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병한테는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가 없잖아요. 현재 소유자는 병이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해 올 수가 없게 되겠죠. 이중양도를 통해서 병에게 넘겨버리면은 이 갑의 배임행위에 병이 적극 가담하지 않았으면은 병은 소유권을 취득해 버리잖아요. 선의하기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결국 을이라는 사람은요, 매매를 하고 4월 30일 날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처분해 버리면은 이중양도를 통해 처분해 버리면 소유권을 취득해 올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자신의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이죠.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 지금 현재로 보면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 사이에 자기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식의 등기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가짜가 붙어 있으면 임시적 이렇게 해석하시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정식의 등기는 아니고 임시적인 등기로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보통 가등기는요, 보통 이제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10억짜리 계약을 하면은 10억이니까 계약금으로 한 1억 정도 지급하고요. 그러면 잔금은 이제 9억 지급하면 되는데 액수가 이렇게 많으면 중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중도금을 뭐 6억을 지급하기로 했다. 7억을 지급했기 때문에 잔금은 이제 3억 지급하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아오면 되는데 7억까지 지급했는데 4월 20일 날 딴 사람한테 넘겨버리면은 이 사람은 7억 사기당하는 것이 되는 거죠. 뭐 팔고 도망가 버리면 이제 7억 사기당하는 거잖아. 7억이 들어갔는데 나는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이제 중도금까지 줬으니까 자기도 뭔가 무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그때 이제 가등기를 이제 해올 수가 있는 거죠. 가등기. 물론 가등기는 중도금 지급했다고 해서 무조건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중도금을 언제 얼마를 지급하느냐 이건 당사자 합의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때 가등기를 해주기라는 당사자 합의가 있었을 경우만 가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 무조건 가등기를 요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계약서에 중도금 지급하면서 가등기를 하기로 해주기는 합의가 있었을 때 을은 중도금 주면서 가등기 해주세요 요구할 수 있는 것이지 계약서에는 중도금 지급한다는 말만 나와 있지 뭐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중도금 지급한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가등기라도 해주세요 라고 하면은 매도인 입장에서는 내가 언제 가등기 해준다고 했습니까? 라고 해서 얼마든지 거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도금을 뭐 주기로 했다라고 합의를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나한테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 합의도 있었어야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이런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건 채권적 청구권이죠. 채권으로 발생한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이제 가등기라고 했죠. 가등기. 가등기를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지 우리가 그 등기 효력 시간에 했는데요. 자, 보죠. 그러면은 갑이 최초의 소유자일 때 갑 앞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보존 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아직 4월 30일이 되기 전에는 이전 등기는 못해요. 이전 등기는 못하고 이전 등기는 못하고요. 4월 15일 날 이제 중도금을 지급한 다음에 가등기를 해주기로 한 합의가 있어서 을이라는 사람 앞으로 가등기를 하게 되면은 자 가등기는 어떤 형식으로 하냐면요.
원래 이루어질 등기에다가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예요. 가등기 형식은 항상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는요, 주등기로, 갑구의 주등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와 종국등기는요, 구별하는 방법은 간단하죠. 가등기라고 써 있으면 가등기, 가등기란 말이 없으면 종국등기예요. 그러면은 장차 을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 등기를 할 거 아니에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옆에다가 그냥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등기 형식은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을 그대로 따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책에는 없지만요,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도 할 수 있어요. 전세권 설정을 10억 전세금을 주고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했어요. 10억 전세금이 너무 크니까요. 중간에 계약금 1억 주고, 중단에 중도금 6억 주고, 잔금 3억 주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기로 했다고 해보죠. 근데 나한테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주면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딴 사람한테 전세권 설정해버리면 내가 전세권을 취득할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10억 다 지급하기 전에 임시적으로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를 넣을 필요가 있는 거죠. 전세권 설정. 그 다음에 잔금 지급하면서 설정 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권 설정을 위한 가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이건 볼 필요 없어요. 앞에 본등기만 보면 되는 거죠. 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어디다 합니까? 을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주등기로 합니까? 후기등기로 합니까? 전세권 설정이니까 주등기로 할 거 아니야. 소유권자가 해주니까. 그러면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 이렇게 하겠죠. 1 쓴 다음이었습니까? 만약 A 앞으로 전세권을 설정해 주겠다면 A 앞으로 전세권 설정 등기를 원래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전세권 설정에 가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따로 형식이 정해진 것이 아니라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은 뭘 보면 되느냐? 요걸 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본등기를 보면 되는 거죠. 이 본등기를 보고 그 옆에다가 가등기라고 쓰면 되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의 가등기는 갑구의 이제 주등기로 해서 가등기를 했어요. 소유권 이외에 그 권리에 관한 가등기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기본 강의 시간 할 거예요. 우리 책에도 좀 없기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되는데 소유권에 관한 내용만 보죠. 그럼 가등기를 언제 했느냐? 중도금 4월 15일 날 중도금 주면서 했다고 해보죠. 그럼 이제 가등기가 됐어요.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요. 가등기가 됐다고 해서 가등기 권리자 을에게 어떠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등기에 있어서. 가등기 됐다고 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 아닙니다. 소유권자는 여전히 갑이잖아요. 여전히 갑이고. 그러니까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아무런 효력이 없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이걸 처분할 때요, 처분을 막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등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등기다 그래서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등기에 의해서 어떠한 권리가 변동된다든지, 대항력이 발생한다든지, 순위가 확정된다든지, 여러 가지 효력이 발생시키면 우리는 종국등기고,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자, 그러면은 4월 15일 날 을 앞으로 가등기 됐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갑이 소유자죠. 갑이 소유자니까 갑은 어떻습니까? 병한테 이렇게 이중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중양도를 하게 되면 병 앞으로 등기할 때는 2 쓰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3 해가지고 병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제 이전을 하게 되겠죠. 소유권이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만약 4월 20일 날 하게 되면요, 이때는 4월 20일 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지금 현재는 병이 소유자예요. 근데 병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했을 때 을은 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죠. 병한테는 계약을 했던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러나 을은 여전히 4월 30일 됐을 때 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전 등기 청구권, 채권은 있는 거죠. 채권은 이 사람이 갑의 물권을 상실했다고 해서요, 현재의 소유자인 병한테 이전 등기 청구를 하지는 못하지만 갑한테는 여전히 이전 등기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요, 갑이 만약 을이 가등기를 안 했을 때 4월 20일 날 병에게 먼저 소유권이 넘어간 다음에요, 그럼 을이라는 사람이요, 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지만 갑한테는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기 때문에요, 갑으로부터 이전을 받았어요. 또 그럼 이거는 두 등기는 어떻습니까? 똑같은 갑으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양립 불가능한 등기예요. 그럼 양립 불가능한 등기에 있어서 우리는 누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구에 있는 권리관의 우려는 앞에 있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병은 2번이고 을은 3번이니까 병이 앞서죠. 그러니까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을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가등기가 돼 있으면 이야기가 다르다는 거죠. 가등기가.
을 앞으로 가등기가 돼 있잖아요. 가등기가. 그러면 가등기가 돼 있으면요. 을은 여전히 갑한테 이전등기 청구권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전등기 청구를 통해서 본등기를 할 때는 어디다 하냐면요. 가등기 밑에다가 칸을 하나 만들어서 을 앞으로요. 소유권 이전등기를 합니다. 이전등기를. 그럼 이전등기 이게 본등기가 되겠죠.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4월 30일 이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고 하면은요. 그러면은 4월, 그러니까 을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는 거죠. 을은 병에게는 이전등기 청구권이 없다고 했어요. 갑에게 이전등기 청구권이기 때문에 갑으로부터 넘겨받습니다. 자, 그러면은 을은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이때 취득하는 거죠. 병은 4월 20일 날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병이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지만 을은 어떻습니까? 을의 순위번호는 2번이 되는 것이고 병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러면 같은 구에 있는 등기간의 우열은 순위번호를 보고 따진다고 했죠. 순위번호를 보고 따지니까 병은 3번이 되고 을은 2번이 되잖아요. 그렇게 때는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비록 소유권은 병이 먼저 취득했지만요. 우리는 같은 구에 있는 등기 우열에 있어서는 이 누가 먼저 소유권을 취득했느냐 이걸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순위번호를 보고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잖아요. 똑같은 소유자로부터 두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양립 불가능한 등기에 있어서 그 우열은 을은 2번이고 병은 3번이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돼요. 그러니까 병은 어떻습니까? 병은 소유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소유자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등기는 직권으로 이제 말소를 해버립니다. 결국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죠. 여기에 가등기의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가등기를 안 하고 들어갔을 때는 내 사람이 3번이 되고 이 사람이 2번이 됐을 텐데 가등기를 하고 먼저 2번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갔다 보니까 나중에 본등기 했을 때 이 본등기가 가등기의 순위를 그대로 따라서 2번이 되는 거죠. 이런 효력을 가등기의 순위보존적 효력이라고 하죠.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게 됐을 때 그 본등기의 순위를 가등기의 순위로 보존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보존적 효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본등기가 2번이 돼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죠. 병은 소유권을 잃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요. 그러면 그 순위는 2번이 되지만은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는 언제예요? 4월 30일이 되는 거죠. 4월 30일 날 이때 잔금 지급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지 소유권 취득까지 4월 15일로 소급되지는 않습니다. 소유권은 4월 30일 날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다만 그 등기의 순위가 가등기의 순위에 따른다는 거죠. 항상 본등기는 가등기 밑에 칸을 만들어서 하다 보기 때문에 항상 가등기의 순위가 본등기의 순위가 됩니다. 여기 이제 가등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가등기를 해놨을 때는 어떻습니까? 갑이 딴 사람한테 그 위에 팔았다고 하더라도 내가 본등기를 해버리면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니까 자신의 이전 등기 청구권을 확실하게 보존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가등기예요. 자, 그럼 가등기의 의미를 보았고요. 그러면 하나하나 이제 의의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의의 보시면요. 가등기란 부동산 등기법상 등기의 대상이 되는 권리에 자, 설정 이전 변경 소멸 동그라미 치시고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네 가지 경우에만 가등기가 됩니다. 그럼 우리가 등기에 있어서요. 등기에 있어서 권리 변동은 6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보, 이, 변, 소, 설, 처 이렇게 6가지가 있다. 한번 들어도 봤어요. 아이가 화장실에서 설친다 해가지고 그럼 보는 보존, 이는 이전, 변은 변경, 소는 소멸, 설은 설정, 처는 처분 제한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이해할 수 있죠. 보존은 소유권 보존도 이렇게 껴붙은 거고 이전은 이제 뭐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 여러 가지 이전이 있는 거죠. 변경은 우리가 했잖아요. 일부가 불일치하면 변경 또는 경정 등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변경, 경정을 합쳐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그냥 변경이라고 하고요. 소멸은 이제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 이게 소멸에 관한 등기가 될 것이고요. 설정은 이제 저당권이나 전세권 설정이라는 게 될 것이고, 처분 제한 등기가 좀 어려운데 이제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가 처분 제한 등기예요. 그러면 6가지의 등기를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가운데 4가지는요 가등기가 돼요. 가등기가. 맨 앞에 있는 보존 등기나 맨 뒤에 있는 처분 제한 등기는 가등기가 안 된다고 했어요. 이 가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장래 채권적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보존 등기 같은 경우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그냥 보존 등기 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하기 싫으면 안 하면 되는 거고, 자기 물건을 보존만 하는 것이지 누구에게 어떤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처분 제한 등기는요, 압류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인데, 자, 이런 등기는요, 법원에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줘야 하는 것이에요. 법원에 내가 어떤 채권적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신청해서 법원이 받아줄 수 있으면 받아주는 거고, 그래서 얘가 승소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면 받아주는 거고, 승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면 안 받아주는 거예요. 어떤 법원에 대해서요,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채권적 청구권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안 된다. 이게 잘 외우시면 돼요, 그냥 좀. 그래서 가운데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이니까 가운데 네 가지죠. 이거는 가등기가 돼요. 위에다 쓰면 되겠죠. 위에다 보존하고 처분 제한 쓴 다음에 가입해 주시면 돼요. 보존 등기의 가등기나 처분 제한 등기의 가등기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가지, 그러니까 6가지 권리 변동 중에서 보존의 가등기, 처분 제한의 가등기는 안 되고 가운데 있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네 가지만 가등기가 된다는 거죠. 채권적 청구권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보시면은 청구권이 시기부 또는 정지조건부, 시기부 동그라미, 정지조건부 동그라미 치면 돼요. 당사자가 계약을 하면서 이럴 수 있죠. 증여를 하면서 네가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그럼 시험에 합격이라는 것은 정지조건이 되는 거죠. 시험에 합격하면 주겠다. 권리를 발생시키는 조건이니까 정지조건이에요. 시험에 합격하면은 X 부동산을 넘겨주기로 했는데 그래서 시험을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이 사람은 바로 소유권을 취득합니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발생합니까?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니죠. 이전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만 발생해요.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 행사해가지고 넘겨달라고 했는데 그 전에 이 사람이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은 넘겨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이 성취되기 전에 딴 사람한테 팔아버리면은 내가 조건이 성취돼봤자 가져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지조건부 권리는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의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시기부 권리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사망하면 주겠다. 사망은 언젠가는 사망할 테니까 이건 시기가 되겠죠. 사망하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망하면은 이 사람은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할 뿐이지 사망했다고 해서 바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할 텐데 그 전에 딴 사람한테 처분해버리면 이렇게 시기가 도래한다고 해도 소유권을 가져올 수가 없죠. 그래서 정지조건부 청구권이나 시기부 청구권은요, 채권적 청구권이요. 시기가 도래하고 정지조건이 성취되면은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니까 장래에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이건 가등기가 돼요. 그럼 밑에다가요, 시기부 밑에다가 종기부 권리는 어떠하냐? 종기부. 또 정지조건부 밑에다가 해제조건부 권리면 어떻게 하냐? 해제조건부. 자, 종기가 도래한다는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요, 물권은 바로 복귀를 해버립니다. 민법 시간에 공부하는 거죠. 물권이 복귀돼요. 그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물권적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물권적 청구권은요, 가등기가 안 돼요. 가등기가 안 되기 때문에 종기부 권리랄지 해제 조건부 권리는 바로 물권이 복귀돼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은 가등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채권적 청구권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기부 정지조건부는 되지만 종기부 해제조건부 권리는 안 된다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보시면 되고 또 그 밖에 장래 확정, 장래 확정에다 체크하시면 돼요. 장래 확정돼. 지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장래 확정돼. 장래 확정되면 확정돼야 권리를 행사할 거 아니에요. 장래 채권적 청구권을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요, 네 가지 요건이 필요하죠. 확정 가능 적법 타당. 이때 적법 타당성, 적법성 뭐예요? 그러니까 가능 적법 타당성은 법률 행위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판단합니다. 법률 행위시에 가능하고 적법하고 타당했을 때 유효가 돼요. 그러나 확정은 언제까지만 확정하면 돼요? 법률 행위시에 확정될 필요는 없고 장래에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있으면 돼요. 장래에 확정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행사를 못하고 장래에 확정돼요. 뭐 장래에 확정되면 그때 행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장래라도 확정이 될 수 있는 권리가 돼요. 근데 장래도 불확정이에요. 확정될 수가 없어요. 장래도 불확정이면 매매 자체가 무효가 돼버리겠죠. 매매가 무효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이전 등기 청구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고 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으면 당연히 가등기도 안 되죠. 그러니까 적어도 장래는 확정될 수 있는 권리들 이런 것들은 미리 보존하기 위해서 가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가등기가 된다는 거예요. 밑에 대상은요, 일단 넘어가세요. 위에 있는 내용들만 좀 개념, 뭐 되는가 안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그것만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절차예요. 절차. 이제 신청해가지고요. 자, 을 앞으로 가등기를 어떻게 하느냐요. 가등기 절차입니다. 가등기도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갑과 을 사이에 합의에 의해서 가등기를 하는 거예요. 합의해서 가등기를 하기 때문에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 와가지고 가등기를 신청할 수 없고요. 원칙적으로 공동 신청입니다. 가등기 의무자와 가등기 권리자가 당사자 합의해서 공동으로 신청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4월 15일 날 중도금 지급하면서 갑과 을이 공동으로 와서 신청을 해야 가등기라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공동 신청이 원칙이다. 그래서 가등기 권리자는 을을 말하겠죠. 등기를 하면서 을은 이제 가등기 권리를 취득하게 되고 갑은 손해를 보니까요. 가등기 권리에 의해서 제한된 소유권이 되니까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 신청이에요. 공동 신청인데 밑에 단독 신청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단독 신청 항상 뭐 직권, 단독 신청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4월 15일 날요. 당사자 합의에서는 중도금 지급하면서요 가등기를 해주기로 했습니다. 합의가 됐는데요. 이 사람이 중도금을 지급했어요. 갑한테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등기소에 나오질 않아요. 협조를 하지 않습니다. 협조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경우로서 협조하지 않으면 공동 신청이 있어서 일방 협조하지 않으면 을은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되겠죠. 가등기 설정 청구 소송을 합니다. 가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요. 이 사람이 승소 판결을 받으면 단독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일방 협조하지 않으면 이 사람이 가등기로 해주기라는 계약서하고 중도금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들고 와서 혼자서 신청할 수는 못해요. 이거 마찬가지잖아요. 을이라는 사람이 뭐 본등기 할 때도 잔금 모두 지급했다는 영수증하고 계약서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원래는 공동 신청이죠. 공동. 근데 일방이 협조하지 않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혼자 올 때는 승소 판결문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승소 판결. 승소 판결문을 가져오면 당연히 단독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것인데 이제 근데 여기서는 일반적인 단독 신청보다 추가되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뿐만 아니라 단독 신청은 이런 경우뿐만 아니라요. 그러면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요. 을이 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시간이 꽤 오래 걸리겠죠. 소제기하고 승소 판결을 받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을은 지금 이 보름간이죠. 보름간. 4월 30일이 되면요. 본등기를 청구할 수 있어요. 잔금 지급하고. 그러니까 이때는 가등기가 안 돼요. 본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 가등기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4월 30일 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4월 30일이 되기 전에 이 사이에 딴 사람한테 혹시 팔까 해가지고 요 15일간 빨리 가등기를 넣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15일간. 지나버리면 이제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15일간 이제 빨리 가등기를 하고 싶은데 소제기에서요. 승소 판결을 받으려면 소제기하고 제1회 재판 날짜 잡는데도 벌써 15일이 지나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한다는 건 별 실효성이 없다는 거죠. 소제기하고 뭐 15일 금방 지나버리니까요. 그래서 빨리 가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요. 단독 신청으로 이제 추가된 이제 두 가지를 더 인정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일반적인 갑과 을이 공동으로 신청함에 있어서요. 갑이 이건 본등기에 말해요. 본등기 이전 등기. 일반적인 본등기에서는 갑이 협조하지 않으면 을이 승소 판결을 받아서 단독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 승소 판결은요. 확정 판결해야 되죠.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이나 가집행 이런 걸로는 안 되는 게 원칙이에요. 승소 판결의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승소 판결의 확정 판결문을 가져오라는 것은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이전돼 버리잖아요. 권리가 변동돼요. 그런데 가등기 했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건 아니죠. 등기부상 갑은 그대로죠. 그대로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확정되지 않은 가등기, 가처분 일반적인 단독 신청할 수 있는 판결문은요. 확정 판결문을 가져야 되는데 가등기는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합니다. 가처분이에요. 가처분. 그러니까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만으로도 단독 신청이 인정이 돼요. 그러니까 을은 법원에 가가지고요. 승소 판결을 받을 필요 없이요. 임시적으로 좀 가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을 해요. 그러면 바로 이런 가처분이나 가압류는요. 바로 그 다음날 나와요. 그래서 법원에 가가지고 중도금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하고 중도금 지급했던 영수증 들고 가서 임시적으로 빨리 가등기 좀 해주세요 라고 신청하면 법원에서 바로 그 다음날 내줘요. 그러니까 승소 판결, 아직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가등기 가처분 명령만 가지고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처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가처분은요, 어떤 행위를 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처분인데, 처분이라는 단어는요, 행위예요. 어떤 행위를 말합니다. 행위. 그러니까 공무원의 어떤 행위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뭘 어떤 처분해 주세요. 뭘 처분해 주세요. 국가기관에 뭘 요구하잖아요. 이게 다 처분이에요. 처분해 주세요. 처분해 주세요.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분은 어떤 행위예요. 국가기관의 행위를 말합니다. 근데 앞에가 가짜가 붙었으니까 임시적인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거예요. 가처분 그러면은 임시적인 어떤 행위를 말해요. 그러니까 임시적인 행위인데 그 행위의 내용이 이제 앞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임시적인 행위의 내용이요. 법인 같은 경우 대표이사가 회사를 말아먹고 있다. 횡령을 한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계속 대표로 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주주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의 직무를 잠시 정지해 주세요 라고 이제 법원에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법원에서 그걸 받아주게 되면은 직무정지 가처분. 그러니까 잠시 직무를 정지해 주세요 그러면은 직무정지 가처분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줬다는 거죠. 그러면은 가처분에는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이 내용이 돼요. 직무정지해 주세요. 직무정지 가처분. 저 사람의 물건을 처분하는 걸 좀 잠시 금지해 주세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을 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처분금지 가처분이죠. 저 물건에 대해서 임시적으로 좀 가등기 좀 해주세요. 가등기 가처분. 그러니까 가처분이라는 것은요. 그 자체가 어떤 하나의 행위를 말하는데 그 대상이 되는 건 앞에 들어요. 뭘 해달라는 것이냐. 직무를 정지해달라. 직무정지 가처분. 처분을 못하게 해달라. 처분금지 가처분. 가등기를 해줘라. 가등기 가처분. 그러면은 우리 가처분의 내용은 앞에 들어오는데요. 단순히 아무 말도 없이 보통 가처분 그러면은요.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해요. 일반적으로 아무 말 없이 가처분 그러면은 처분금지 가처분을 말하고 만약에 처분금지 가처분이 아닌 경우는 앞에 그 대상을 집어넣어요. 뭘 해달라는 거냐? 가등기를 좀 해달라면 가등기 가처분이 돼요. 그러면 가등기 가처분을 받아가지고요. 그러면 아직은 확정되기 전에 지금 확정 판결이 되기 전에 법원에 그냥 가처분 명령뿐이죠. 이걸 들고 와서 마치 확정 판결에서 단독 신청하듯이 이것만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일반적인 등기하고 다르죠. 일반적인 등기는 확정 판결문을 가져야 되는데 가등기만 확정되기 전에 가처분 명령서만 가지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 문제가 아주 잘 나오는 게 이거예요. 가처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촉탁이 한 등기냐 명령 나왔으니까 법원의 명령이 한 등기냐 그게 아니라 승소 판결에 의해서 단독으로 신청하는 것과 동일한 형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단독 신청의 원인이 됩니다. 그럼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요. 확정되지 않은 가등기 가처분 명령만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근데 이것도 어떻습니까? 법원에 신청해야 되잖아요. 법원에 신청. 이게 귀찮은 거죠. 그래서 좀 더 간편한 방법으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경우로서 일반적인 본등기 같은 경우는요. 갑액에서 을로 이전이 됩니다. 그럼 갑액에서 을로 이전되고 갑이 등기 의무자, 을이 등기 권리자인데 뭐 을이요. 갑이 만약 원래 공동 신청인데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갑의 어떤 승낙서 가져오면은 을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이런 거 우리가 본 적이 없어요. 배운 적이 없어요. 원래 공동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혼자 올 때는 판결서 들고 와야 되지, 뭐 갑의 승낙서만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하지는 못해요. 그럼 뭐 계약서나 이런 거 들고 와서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승낙서 이런 걸로도 단독 신청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공동 신청을 반드시 해야 되고, 만약에 혼자 오려면 판결서 들고 와야 돼요. 판결서. 네, 승낙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가등기는 좀 달라요. 가등기는 일반적인 등기는 권리를 변동하지만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기 때문에 등기 의무자 갑이 되겠죠. 갑에 승낙서만 가지고 와서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또 해줘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는요. 승낙서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가 아니니까 등기 의무자의 승낙서만 들고 와도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안 돼요. 그러나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등기는 아니기 때문에 그 절차가 완화되는 거죠. 이렇게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승낙서만 가져와도 가능하고 가등기 가처분 명령만으로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을이라는 사람은 가장 간편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죠. 중도금을 지급하면서 뭘 받냐면요. 내가 중도금 지급할 때니까 승낙서 써달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도금 받아가지고 중도금 지급하면서요. 승낙서 받았으니까 승낙서 들고 와서 혼자서 가등기 해버리면 되잖아요. 갑의 도움이 없이요. 근데 만약에 승낙서를 안 받았어요. 승낙서는 못 받았으면 어떻습니까? 빨리 가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도 빨리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빨리 단독으로 해야 되겠죠. 자, 특히 단독 신청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요. 가등기 권리자가 가등기 의무자의 승낙서에 대해 체크하시면 돼요. 승낙서 있으면은 일반적인 본등기는 못하는 거지만 가등기는 승낙서만으로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또 승낙서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이걸 가등기 가처분 명령이라고 해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 그러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을 받으면 아직 확정되지 않은 가처분 명령만으로도 단독 신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에 있어서만 특별히 더 인정되는 단독 신청의 특칙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잘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밑에 이제 등기 실행인데요. 이제 등기의 형식이에요. 가등기 형식인데, 이거는 우리 옆에다 쓰면 돼요. 이렇게 쓰면 되죠.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이렇게만 쓰면 돼요. 우리가 앞에서 했잖아요.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 형식에 따른다.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가 갑부에 하면 가등기도 갑부. 을구에 하면 가등기도 을구. 만약에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가 주등기로 해주면 가등기도 주등기.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가 부기등기로 하게 되면 가등기도 부기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등기 형식은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만 따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앞에서 다뤘던 거죠. 그래서 저 전세권 설정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전세권 설정등기는 을구의 주등기로 하니까 가등기도 을구의 주등기라고 되겠죠. 그러면 저당권 이전,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어떻게 될까요? 전세권, 이제 설정이 아니라 이전 등기 청구권 가등기예요. 그럼 만약에 이럴 수도 있죠.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가지고 있어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데 전세권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이 전세권을요 B한테 넘기기로 했어요. 근데 10억 정도 되다 보니까 먼저 계약하면서 1억 주고요. 중도금 6억 주고 나중에 잔금 3억 지급하면서 전세권을 이전해 주기로 했어요. 근데 중도금 6억 준 다음에요. A라는 사람이 전세권을 B한테 넘겨주자고 딴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면 전세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B라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리서 자기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미리 가등기를 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세권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이전을 위한 미리서 가등기를 먼저 해놓는다는 거죠. 가등기를.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전세금이 한 10억 정도 되는데 10억 주고 나한테 10억 다 줬는데 나한테 전세권 안 넘겨주고 딴 사람한테 넘겨줘 버리면은 나는 10억만 날리는 것이 되니까. 그럼 이때요.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요. 그럼 전세권 이전 어떻습니까? 을구에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주등기로 할까요? 부기등기로 할까요? 전세권 이전이잖아요. 소유권 이외의 권리는 뭐라고 합니까? 부기등기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전세권 이전은 부기등기로 할 거 아니에요. 부기등기로 전세권 이전 쓴 다음에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특별한 장식이 없어요. 그냥 장차 이루어질 본등기에다가 옆에다 가등기라고 쓰면 이게 가등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세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는 을구의 부기등기로 하게 되겠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주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니까. 그러니까 가등기 형식은요 단순하죠. 우리가 본등기 형식을 알게 되면 가등기 형식은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거죠. 근데 본등기 형식은요 우리가 처음 하니까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요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본등기 형식을.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가등기의 효력이 있어요. 자, 본등기 전의 효력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추정적 효력은 없다. 추정력은 없다 그랬는데 추정력뿐만 아니라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 효력. 옆에다 써요. 아무 효력이 없다. 가등기 자체만으로는요. 추정력뿐만 아니에요. 권리 변동이든 뭐든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 자체만으로는. 그러니까 가등기에서 어떤 효력이 있다 그러면 다 틀린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가등기는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전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등기에는 담보 가등기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민사특별법 시간에 공부하게 될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보게 될 담보 가등기가 있는데 담보 가등기는 저당권과 유사한 실제법적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경매도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부동산 등기법에서 배우는 가등기는요. 이런 청구권 보존 가등기를 다뤄요. 청구권 보존 가등기는 그 가등기만으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효력이 있다면 다 틀린 말이에요. 예외도 없습니다. 100% 아무런 효력이 없어요. 그러면 2, 3, 4, 5번은요. 2, 3, 4, 5번은요. 뭐냐면요.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처분은 가능해요. 가등기 자체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요. 그 가등기 권리를 처분할 수는 있어요. 처분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전은 가능하다. 이전이 가능해요. 옆에다 이전 가능, 처분 가능 이렇게 쓰면 돼요. 3번하고 5번만 좀 보도록 하죠. 3번. 그래서 3번 보시면은 법률행위에 의한 처분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보죠. 자, 을이라는 사람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계약금하고 중도금 7억을 지급을 했어요. 7억을 지급했는데 4월 30일이 됐는데 3억이 없어요. 3억을 못 구해가지고 본등기를 못해요. 그럼 본등기 못하면 이 사람 7억을 그러면은 손해를 봐야 되느냐? 날려야 되느냐? 너무 가혹하잖아요. 7억이라는 게 뭐 쉽게 얻는 돈은 아니고. 그럼 을이라는 사람은요, 7억을 취득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 가등기 권리 있죠. 7억 찍으면서 가등기 권리가 있잖아요. 권리를 딴 사람한테 팔면 돼요. 7억 받고.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은요, 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이 권리를 취득하고 싶어요. 소유권을 취득하고 싶은데 을이 먼저 가등기가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등기 돼 있으니까 자기가 이중으로 양도받아봤자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해요. 근데 마침 보니까 을이라는 사람이 이 가등기 권리를 팔려고 내놨더래요. 그러면 7억 주고 어떻습니까? 이 사람 7억 주고 사면 되죠. 그럼 7억 주고 사면은 을은 7억 받고 빠져나가게 되고, 그러면 정이라는 사람이 이제 가등기 권리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을이라는 사람은 7억 받고 판 거는요. 자신의 장래 이전 등기 청구권을 7억 받고 넘기는 거예요. 7억 받고. 7억 받고 넘기면은 을이 가지고 있던 이전 등기 청구권이었습니까? 이제는 정에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정이라는 사람이 7억 주고 이전 등기 청구권을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등기 권리도 이전은 가능해요. 이전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그럼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요. 만약에 정에게 이전을 했어요. 정에게. 가등기 권리를 이전합니다. 그러면 이때 여기다가 뭐라고 적어야 되는지를 이제 보면 됩니다. 이제 처음은 가능한데요. 만약에 3이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말이에요? 소유권을 이전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3이라고 돼 있으니까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예요. 그럼 3이라고 해서는 안 되겠죠. 소유권 이전할 때 3이라고 쓰는 거니까. 그러면 가등기 권리를 이전할 때는 뭐라고 적어야 됐습니까? 2번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2의 1 이렇게 써야 되겠죠. 2의 1. 그러니까 옆에다 쓰면 돼요. 처분이 가능한데 처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부기등기 형식으로 이전하는 거예요. 주등기를 해버리면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니까. 주등기라면.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요. 그 전에 만약에 이렇게 보죠. 갑이라는 사람이 4월 20일 날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어요. 병한테 소유권을 넘기면은 3 해가지고 병에게 이전 이렇게 쓰게 되죠. 4월 20일 날 병에게 이전을 했다고 보죠. 근데 이 상태에서요, 을이라는 사람이 4월 25일 날 자기가 본등기를 못하니까 이 가등기 권리를 정에게 이전해요. 정에게 이전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요 밑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칸을 하나 만든다는 거죠. 칸을 하나 만들어서 정에게 이전. 4월 25일 날 이전했다. 그럼 여기다는 2의 1 이렇게 쓰는 거죠. 그럼 가등기를 이전할 때는 이렇게 부기등기를 하는 거죠. 부기등기. 그래서 부기등기 이렇게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보세요. 쓰시면 돼요. 부기등기 형식으로 처분은 가능해요. 가등기 자체는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처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본등기 후의 효력은 우리가 앞에서 했죠.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의 순위에 의한다고 했죠.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되죠. 가등기의 순위는 본등기.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장차 본등기를 하게 되면 본등기 순위가 가등기 순위에 따르게 됩니다. 앞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보시면요. 그러나 물권 변동은 본등기 할 때 발생하는 거죠. 본등기 할 때 소유권은 취득하되 다만 그 순위만 가등기 할 때로 소급되는 거죠. 순위만. 그러니까 만약에요. 그럼 이때요. 자, 을에게서 정에게 가등기 권리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4월 30일이 됐습니다. 자, 4월 30일이 되면은 갑한테 이제 이전 등기 청구권은 을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요. 정이 갑한테 이전 등기를 청구해요. 당연히 정이 이제 청구해야 되겠죠. 이전 등기 청구권 넘겼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갑한테 청구해요? 병한테 청구해요? 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죠. 계약은 을과 갑이 했고, 을과 갑이 했는데 이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지금 이전하는 거잖아요. 을의 갑에 대한 권리를. 그러니까 정도 갑한테 청구를 하게 되는 거죠. 갑한테. 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계약 관계가 없으니까. 그럼 나중에 본등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본등기는 어디다 하느냐? 항상 가등기 밑에다 칸을 만들어서 본등기를 한다고 했죠. 그럼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 본등기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소유권을 넘겨요. 본등기를 합니다. 4월 30일. 4월 30일 본등기는 누구 이름으로 한다고요? 을 이름으로 해요? 정 이름으로 해요? 정 이름으로 해요. 정이 지금 권리자잖아요. 권리자. 을 앞으로 등기를 하면 안 되죠. 을은 이전 등기 청구권이 없어요. 정이 갑한테 이전 등기 청구권이 있어가지고 갑으로부터 이전 등기 청구를 받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전 등기 청구를 받을 때요. 병으로부터 받는 것이 아니라 갑으로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은 가등기 한 다음에 소유권은 누구에게 이전되느냐 상관없이요. 본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는요. 항상 가등기 할 때 등기 의무자가 고정돼 있죠. 우리가 민법적으로 보면 항상 고정돼 있잖아요. 갑한테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지 제3자 병에게 이전 등기를 청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등기 의무자는 갑으로 고정되는데 그러면 본등기를 할 때 이게 본등기죠. 본등기를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등기 할 때 권리자를 말하는 건 아니죠. 그 이후에 가등기 권리가 이전됐으면은 정이 본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 등기 권리자는 누구예요? 현재의 가등기 권리자예요. 현재의 가등기 권리자가 정이기 때문에 정이 정 앞으로 본등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 내용이 이제 밑에 있어요. 가등기에 기한 이제 본등기 절차 해가지고요.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요. 그러면 정 앞으로 이제 본등기를 해야 되잖아요. 본등기. 이제 본등기를 합니다. 가등기. 그럼 본등기도 뭐 혼자 와가지고 신청하는 게 아닙니다. 잔금 받으면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신청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신청할 때,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등기 권리자는 누가 되냐? 가로를 뺐죠. 현재 가등기 명의예요. 현재 가등기 명의라는 것은 지금 현재 가등기 권리자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을이 정한테 가등기 권리를 이전하지 않았으면은 을명의로. 가등기 권리가 이전됐으면은 이제 현재 가등기 권리자인 정명의로 하는 거죠. 정명의로. 그 다음에 등기 의무자는, 본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당시의 소유명의네요. 가등기할 당시. 가등기할 당시에 등기 의무자, 갑으로 고정되어 있다는 거죠. 갑으로.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요. 박스 안에 보죠.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다고 하더라도 본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할 때 소유자, 가등기할 때 그 가등기 의무자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이지 제3취득자가 본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항상 고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의무자. 우리가 민법적으로 따져보면 이게 간단하게 되는 거죠. 간단하게. 정이 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것이지 병을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민법적으로. 그래서 갑을 상대로 본등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보죠. 갑이 지금요, 갑은 등기필 정보,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고요. 을은 가등기가 됐으면 가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겠죠. 가등기 권리자도 가등기필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이 정한테 가등기를 이전할 때는 소유권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해요. 가등기의 등기필 정보가 필요해요. 가등기를 이전하니까 가등기 권리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가등기 권리증을 가지고 가등기를 이전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등기 할 때는 가등기 권리증이 필요할 것이고요. 나중에 갑으로부터 정 앞으로 이제 이전등기 본등기를 합니다. 이건 소유권을 이전하는 거죠. 그럼 가등기 권리증이 필요해요? 소유권 권리증이 필요해요? 소유권, 갑의 등기필 정보를 제공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합니다. 2번은 그냥 넘어가시고요. 2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2번은 이런 거예요. 만약에요. 을이라는 사람이요. 본등기가 돼 있는 상황, 그러니까 가등기가 돼 있는 상태에서 을이 만약에 사망했을 경우에요. 을이 사망하고 유일한 상속이 정입니다. 정이면은요. 그러면 이때, 그러면 을로부터 정이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을 받는 거죠. 상속을 원인으로 이전을 받으면은 이제 가등기를 이전할 때, 을과 정이 가등기를 이전할 때는 어떻습니까? 을과 정의 공동신청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을은 사망했잖아요. 상속 등기를 미리 이제 본등기를 하기 전에 이미 상속이 이루어졌으면 상속 등기를 하고 나중에 자기 명의로 본등기를 하면 돼요. 그런데 본등기가 가능하게 됐어요. 본등기가 가능하게 됐는데 가능하니까 을이 지금 자기 명의로 본등기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등기를 하기 전에 사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그러면 상속 등기를 하느냐? 어차피 어떻습니까? 상속 등기를 하려면 상속 등기 이럴 때는요. 상속 등기를 하지 않고요. 그냥 상속 명의로 바로 합니다. 그러니까 등기 원인이 발생해서 이전 등기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이전 등기 하기 전에 누군가가 사망했을 때는요. 굳이 상속 등기를 생략하고 그냥 정 앞으로 바로 이전 등기로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죠. 을이 만약에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 을이 갑에 대한 이전 등기 청구는 당연히 정에게 이전돼 버리는 거죠. 당연히 매수인의 지위가 이전될 거 아니에요. 그럼 정이 그냥 바로 갑한테 이전 등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본등기를 하면 되는 것이지 상속 등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요건데 이거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2번은. 자, 3번 보시면요. 2번은 그냥 넘어가시고 3번 보시면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이제 이루어져 병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을에게서 정으로 만약 본등기를 하게 되면은요. 이 정이라는 사람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해요? 4월 30일 날. 병은 언제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4월 20일 날. 정이라는 사람은 4월 25일 날 을로부터 가등기를 넘겨받았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요. 정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병도 갑으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했고 정도 갑으로부터 지금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두 등기는 양립할 수 없죠. 양립할 수 없으면 어떻습니까? 순위번호를 보고 따진다고 했죠. 순위번호는 정이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고 병의 등기는 말소가 된다고 했죠. 직권으로 말소가 됩니다. 그러니까 등기를 보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은 2번, 병은 3번이니까. 그러니까 병의 등기는 직권 말소돼요. 비록 병이 소유권을 넘겨받은 이후에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았다고 하더라도요. 정이 소유권을 취득하죠. 이 사람은 2번 가등기 권리를 넘겨받았으니까. 그래서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부기등기로. 자, 그러면은 이때요. 그러면 이 등기를 하게 되면요. 병이라는 사람 직권으로 말소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해관계이 되는 거죠. 제3취득자. 그러면은 본등기할 때 병의 승낙이 필요하냐에 있어서요. 이렇게 양립할 수 없는 등기 명의는 승낙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병의 승낙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본등기하고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지 병의 승낙 같은 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제3취득자의 승낙서 같은 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양립 불가능한 등기 명의는 승낙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다고 해서요. 가등기를 말소하는 표시를 하지는 않습니다. 가등기에 의해서 그 순위가 보존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해서 가등기를 말소하지는 않아요. 가등기가 말소돼 버리면 본등기도 따라서 말소돼 버려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그 목적을 달성해서 본등기가 됐다고 하더라도 가등기는 말소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5번은요. 가등기를 한 후 본등기 신청이 있을 때는 가등기 순위번호를 사용하여 본등기를 한다. 했죠. 본등기는 언제나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그러니까 가등기 밑에다가 줄을 긋고 본등기를 하기 때문에 언제나 그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따라서 6번 보시면은 본등기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맞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7번 보시면요. 중간 처분의 등기 말소. 방금 했던 거죠. 자, 첫 번째 보시면 동그라미 1번.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했을 때는요. 가등기 이후 본등기 사이. 일단 체크하시면 되죠. 가등기 이후. 자, 가등기 4월 15일 날 이후에 이루어진 등기죠. 이런 것들은 이 권리와 양립할 수 없기 때문에 말소를 해요. 직권으로. 그럼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 보죠. 가등기를 4월 15일 날 했는데요. 4월 15일 날 한 다음에 이 A라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한테 저당권을 설정해 줬어요. 저당권 설정을 언제 했느냐? 그것이 4월 18일 날 했다고 해보죠. 그럼 이 저당권 어떻습니까? 가등기가 된 이후에 이루어진 거죠. 소유권과 저당권은 양립할 수가 있죠. 소유자면서. 그러나 이 저당권 어떻습니까? 이 소유권을 침해하는 거죠. 가등기가 된 다음에 저당권이 들어왔잖아요. 가등기라는 거 뻔히 알면서 들어왔죠. 이것도 따라서 말소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가등기 밑에 있죠.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된 등기 중에서 본등기 권리를 침해하는 이런 거예요. 본등기를 침해하잖아요. 가등기 이후에 된 등기로서 이건 말소돼요.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들어와도 마찬가지고 뭐 당연히 말소를 하는 겁니다. 또 제3자의 권리 취득의 등기와 가등기와 본등기 사이에 양립할 수 없는 데다 체크하시면 돼요. 양립할 수 없는. 앞에는 침해하는 등기나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가요, 4월 18일이 아니라요, 4월 10일이면 어떻을까요? 4월 10일이면 가등기 전에 먼저 저당권자가 먼저 설정된 거잖아요. 그건 말소할 수가 없죠. 이 사람이 선순위니까. 가등기보다 선순위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어떻습니까? 순위번호를 보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접수번호를 보고 따져야 되겠죠. 이거는 4월 15일, 이건 4월 10일. 얘가 앞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말소할 수가 없는 거죠. 선순위는 말소 못하고 가등기보다 후순위자들만 말소를 하는 거예요. 가등기보다 선순위자는 말소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그러니까 후순위자들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보죠. 자, 8번 보시면 여기까지 하게 되면 가등기가 일반적인 내용을 모두 마쳤고요. 그러니까 가등기는요, 이런 그림 하나를 이 그림하고 요것만 이렇게 딱 이해하시면 가등기가 잡히게 되는 거죠. 잡히니까 민법적인 내용을 활용해서 가등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요, 가등기 말소예요, 말소. 가등기가요, 자 보죠. 가백에서 자, 을 앞으로요, 1에서 2에서 을 앞으로 가등기가 됐어요. 이전의 가등기. 이전에 가등기가 됐고, 근데 가등기가 되는 물건은 사는 사람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본등기에 부르면 수익권을 잃어버리니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던지 간에 사매가지고 병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샀어요. 가등기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샀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수익권 추리겠죠. 가등기가 4월 15일 날 됐고, 이 사람이 4월 20일 됐어요. 근데 산 이유는요, 이 가등기가 무효라는 거예요. 갑이 무효라고 합니다. 무효니까 어떻습니까? 이건 어차피 말소될 등기야. 그러니까 이 사람 몇 거 산 거예요. 자, 그러면 가등기가 정말로 무효예요. 그럼 가등기를 말소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말소하는 방법입니다. 가등기가 무효면 말소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럼 일단 갑과 을 사이에 가등기가 합의를 했기 때문에요. 갑은 당연히 을한테 그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겠죠. 말소해달라고. 그리고 말소도 무효라고 하더라도 갑이 혼자서 마음대로 말소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이게 적법한 등기일 수도 있잖아요. 혼자서 마음대로 말소를 할 수는 없고요. 갑이 을한테 가등기를 말소해달라는 청구를 통해서 갑과 을이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하는 거죠. 원칙적으로 등기는 말소도 공동 신청이잖아요. 만약 갑에게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가 됐어요. 이전 등기가 된 상태에서 이 등기를 말소하려고 합니다. 갑이 혼자서 말소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적법할 수 있으니까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하는 것이 원칙이죠. 마찬가지로요. 갑과 을이 공동 신청이에요. 그러면은 병은 어떻습니까? 가등기 합의를 했던 사람은 아니죠. 근데 이 사람이 본등기를 해버리면 이 사람이 수익을 잃게 될 사람이죠. 그래서 합의를 했던 사람은 아니지만 제3취득자 병도요,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해요. 우리 판례가. 제3취득자도 말소를 청구할 수 있어요.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제3취득자도 그 가등기 명인과 공동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말소도 원칙은 공동신청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요. 공동신청 동그라미 1번 보시면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 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 가등기 명의 을이 이제 등기 의무자가 되고요. 등기 의무자가 되고 등기 권리자는요. 등기 권리자는 가등기 할 때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이죠. 갑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도 있고요. 말소니까 이제 등기 권리자가 되겠죠. 또 가등기 이후에 제3취득자 병도 등기 권리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갑도 또는 병도 을을 상대로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 권리자는 갑 또는 병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등기 의무자였던 갑 또는 가등기 후 소유권을 주장한 제3자 이 사람이 등기 권리자가 돼서 공동신청해서 말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하고 동일하게 공동신청인데 가등기 말소에 있어서는 제3취득자도 가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신청할 수가 있다. 이게 특징이고요. 그럼 여기서는 또 이제 특징이요. 단독 신청도 기억하셔야 돼요. 단독 신청. 항상 이게 단독 신청이 중요한 거죠. 자, 일반적으로요. 갑과 을 앞으로 본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을의 등기를 말소합니다. 자, 을의 등기를 말소한다고 했을 때 을이라는 사람이 혼자 와서 말소할 수 있습니까? 자기 등기 말소한다고 하더라도 말소가 되어버리면 소유권이 갑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와서는 말소를 못해요. 자기 권리 말소한다고 하더라도. 항상 공동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공동 신청해서 하는 것이지 을이 자기 권리 소멸시킨다고 해서 혼자 와서 말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가등기는 예외예요. 가등기는 가등기가 말소된다고 해서 권리가 변동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등기 말소에 있어서는 가등기 의무자는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등기하고 틀린 점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등기는 공동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가등기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가등기 명의인이 혼자 와서 말소를 신청할 수도 있어요. 가등기는 가등기가 되는 방법이랄지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죠. 일반적인 본등기보다는 완화되어 있다는 거죠. 가등기를 없애는 것은 혼자 올 수가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요. 자, 일반적인 본등기는 을이 단독으로 못하고 공동으로 와야 돼요. 그럼 공동으로 오는데 그러면 을이라는 사람이 오기 싫다고 해서 을의 승낙서 가져오면 갑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어요? 이것도 안 돼요. 반드시 공동으로 와야 돼요. 공동으로. 혼자 올 때는 판결서 들고 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을은 단독으로도 말소하지 못하고요. 을의 승낙서만 가지고 와서 갑이 단독을 할 수는 없어요. 이건 권리가 변동되기 때문에. 그러나 가등기는 권리가 변동되지 않기 때문에 을이 단독으로도 말소할 수 있고요. 을의 승낙서만 가져오면요. 갑도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병도 단독으로 말소를 할 수 있어요. 원래는 을과 갑 또는 병이 공동 신청해야 되는데 을의 승낙서 가져오면 갑 또는 병도 을의 승낙서만 가져오면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등기는 가등기가 되는 방법이라든지 가등기를 말소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본등기보다는 그 절차가 완화되어 있는 거죠. 쉽게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단독 신청에서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가등기 명의인 동그라미 치면 돼요. 가등기 명의인은요. 혼자 와서 말소를 해도 상관이 없어요. 일반적인 등기와 다르게 혼자 와서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고요. 자, 가등기 명의인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가등기 의무자, 갑을 말하죠. 그 다음에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 제3취득자 이런 사람을 말해요. 이런 사람들도 원래는 을과 공동 신청을 해야 되는데 을의 승낙서 가져오면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다는 거죠. 가등기 명의나 승낙서 가져오면 갑이나 병도 단독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 있다. 그래서 가등기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매년 시험에 나오는 것인데요. 특히 가등기가 단독으로 되는 경우, 가등기가 단독으로 말소되는 경우, 이게 이제 특히 시험에 많이 나와요. 단독으로 되는 경우, 단독으로 말소하는 것이 일반적인 본등기보다는 습니까? 특별히 더 인정되는 것이 두 가지 더 있는 거죠. 요게 시험에 나와요. 그러니까 가등기는 일반적인 본등기보다는 완화되어 있다는 거죠. 단독 신청할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집니다. 이것은 권리를 변동시키지 않기 때문에. 자, 여기까지 해서요. 가등기에 관한, 가등기 굉장히 복잡하고 많죠. 그래서 복잡하고 많은데, 가등기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쉬었다가 밑에 가처분 느끼를 보도록 하죠.